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항상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완전히 제압할 수 있겠는가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뭐 이렇게 그 사람을 이기는 건 아니고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쫓아버리는 방식이죠.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쫓아버리는 방식. 그러니까 보통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 나에게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은 보통 만나면 한 어떨 때는 한 3, 4일도 잠을 못 잘 정도예요. 3, 4일을 잠을 못 잘 정도. 그게 이제 체험인데 저도 그렇게 만만한 인간은 아닌데 어떤 사람의 앞에서는 쥐약이다. 내가 진짜 쥐약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쥐약인 사람.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면의 어떤 작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내면의 작용. 내면이 어떤지 모르면 상대가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내면을 구하려는 거지 그 사람을 바깥에서 그 사람을 이기려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한테 이기려면 우리가 변론이나 싸움법이나 쿵우나 이런 거를 배워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하자면 내공의 고수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선 내면은 어떠냐? 우리 내면은 뭐냐? 표층의식과 그림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선 오늘은 그림자까지. 그림자는 게 뭐냐면 한입니다. 한. 한국말 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크나큰 기대와 소망과 막 그런 거를 주면서 동시에 우리를 약탈하고 정신적으로 우리를 약탈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와 한과 또 사랑이 거기 있어요. 애증의 관계. 애증의 관계를 통해 형성됩니다. 보통 나의 부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았죠. 근데 그것이 평생 저의 한이 돼가지고 이런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오랫동안 몇 년이고 끊임없이 어떤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잔다든가 어떤 하루 이틀 어떨 땐 3일 4일까지도 잠이 안 오고 열이 받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니까 막 머릿속이 뜨거워져가지고 가슴이 막 답답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피해 다녔는데 어쨌든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이 같이 이제 직장 동료였으니까 가끔 일을 하게 되면 나한테 되게 무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나도 성깔 있는 사람인데 이게 이상하게 이 사람 앞에서는 뭐야 쥐야 쥐 고양이 앞에 쥐 해결이 안 돼. 황당하게도 내가 어떻게 나를 바꿀 수가 없어. 그냥 그 사람이 저쪽에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계속 이렇게 감시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 근처에 가기도 싫고. 근데 자꾸 그거 나도 그걸로 관찰하고 있어. 그 사람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화나는가,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은가, 그거를 막 관찰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 대해주면 그날은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이 나한테 좀 무례하게 굴면은 그러면 그날은 이제 잠 못 자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몇 년을 끌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해를 못 하니까. 중요한 건 이해를 하냐 못 하냐예요. 첫 번째, 내가 그랬죠. 업이란 건 태엽을 감는 것 같다고.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집에 와서도 그 사람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뭐냐? 태엽을 계속 감는 것 같아. 그러니까, 태엽을 감으면 감을수록 장력이 세지겠죠. 그러니까 그 시계가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태엽을 많이 감을수록 그 시계는 뭐야? 더 오래 가는 것이죠. 그만큼 장력이 강해지니까. 에너지가 계속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어떨 때 며칠이고 일주일이고 계속 그때 사람 때문에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작용을 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아닌 거,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 안에 들어와요. 그 사람의 환상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들어. 그죠? 어떤 내 마음의 작용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살아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내 마음의 중심이 된 것이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된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슬픈 것, 내 마음이 화를 내는 것을 지배를 하게 되니까 나의 지배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면 말하자면 이 무식함, 저도 마찬가지고 이 지독한 무지, 마음에 대한 자기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독한 무지, 저도 똑같았어요. 지독한 무지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은 어떻게 몸이 고달플 수밖에 없다는 말이 그거예요. 머리가 멍청하면 몸이 고달프다. 왜냐면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이, 예를 들면 일을 하는데 머리가 멍청하니까 일이 계속 망가지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무지, 자기의 마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결국 뭐야? 나는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그 사람의 그 영상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마치 영화처럼 계속 돌아가. 눈은 떴지만 눈을 뜬 게 아니야. 자려고 하지만 잠을 자는 게 아니야. 꿈속에서도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 이렇게 잠이 오질 않죠. 계속 머릿속에 그게 생각이 돌아가니까 계속해서. 그거 뭐야?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단 한 번에 그걸 없애버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몰랐어요. 그냥 무지했어. 너무 무지한 거니까 내가 그거를 깨닫고나서 한 생각은 뭐냐면 내가 도 닦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도사하고 불릴 자격이 없다. 난 진짜 개쓰레기다.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가 이 시시한 것 때문에. 내가 도를 안 닦았으면 모르겠는데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게 뭐한 짓인가 할 때 결국 가장 쉬운 건 뭐냐면 그런 이 안에 그림자라는 게 무엇인가. 그림자라는 건 뭐냐? 숨어 있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거야. 그거야. 그냥 무지란 말이야. 그림자란 자체가 무지야. 내 안에 숨어 있는 그 트라우마하고 한인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비틀린 자아상, 비틀렸어. 자아인데 보통 자아가 아니야. 배에 꼬였어. 그래가지고 뭐야? 그게 그림자가 있어. 내가 그거를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알지 못할 정도로 내 안에 무의식 속에 숨어버린 말하자면 그러한 상처라는 거지. 그게 에너지. 다른 식으로 말하면 고통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염체라고도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형이 말하는 대로 그걸 내가 이해를 못했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건 항상 얘기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도 내가 그걸 못 봐. 나도 봉사했거든. 나도 봉사했단 말이니까. 그래서 내가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지 나중에. 그게 뭐였어 결국. 너무 뻔하게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고통을 주냐면 그 사람이 나의 그림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뭐야 아무리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치려도 도망칠 수가 없었던 거지. 그 사람은 뭐였냐면 단지 내 속에 있는 그림자를 살살살 끌어올리게 하는 어떤 트리거, 그러니까 방아쇠였던 거야. 트리거.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란 말이야. 아예 그 사람은 나한테 고통을 준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전혀 아니었어. 이해가 되십니까? 몇 년 동안 당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 사람이 아니었어. 알고 봤더니 누가 날 괴롭혔어? 우리 아버지였어. 그 순간에 모든 게 끝났어. 그 순간에 모든 게 끝났다니까 진짜. 그걸 아는 순간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내면의 작용이라는 건 재미있는 게 내가 알기만 하면 그거 사라져. 몰라서 안 사라지는 거야. 그 괴로움이. 내 아버지였다니까. 아버지. 왜냐면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아버지가 무례하고 아버지한테 내가 사랑을 했으면 동시에 뭐야 거절을 당했고 아무리 그 아버지랑 싸워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 고집이 세가지고 내가 말싸움을 안 돼. 너무 고집 부려서. 그리고 막 무례하고 그런 면이 있어. 근데 그것이 뭐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란 자아에 들어있는 그 영상.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던 거야. 아직도 나한테 해결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아직도 남아있던 거야. 웃기게.
그 아버지라는 것은 뭐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랑, 애증 관계니까 사랑과 증오와 슬픔과 회한과 어떤 그 분노와 동시에 내가 절대로 그 사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뭐야? 그런 어떤 철벽과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악마의 모습. 절대로 내가 이길 수 없는 악마.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화를 내도 안 되고 내가 죽이려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절망. 이게 마지막 절망. 처절한 절망의 화신이었던 우리 아버지였던 거야. 그래서 뭐야, 그것이 그 모든 감정이 연결이 돼서 그 사람은 진짜 나한테 그냥 짜잘한 걸 한 거야. 우리 아버지처럼 나를 팬 적도 없지. 우리 아버지처럼 뭐야, 나를 그렇게 극도로 나를 무례하고 좌절시키고 진짜 그런 사랑, 동시에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고, 아버지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고 싶은 아버지인데 나를 그렇게 학대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학대하지는 않았거든. 내가 가끔 한번 보는데 뭐 이해되십니까? 가끔 보는데 그 뭐 그렇게까지 나를 내가 그렇게 잠을 못 잘 정도는 아니잖아. 무례하게 좀 해도 3, 4일을 막 잠 못 자고 그럴 정도는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게 깨달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 모든 감정이 한 번에, 그 한이 한 번에 다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잠을 못 잤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치료했어, 내가. 너무 쉬워서 하루 만에 치료가 돼. 어떻게? 그냥 그 사람이 날 열받게 하거나 그 사람이 머리에 떠오르면 그때 그 영상을 아버지의 영상으로 아버지의 이미지로 바꿔버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야, 지금은 늙고 병들어가지고 나를 이길 수가 없거든. 나이가 들어가지고 옛날에 한창 때나 그랬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창 때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난 딱 떠오를 때 아버지로 그 머리에 떠오를 때 이미지가 떨어져. 그 사람 얼굴이 그때 아버지로 싹 바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이 주체가 이제 아버지인 거야. 그 아버지가 어디 있어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양로원에 있지 뭐. 그러니까 그게 웃기더라고. 내가 옛날에 당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금 양로원에 있는 아버지랑 싸울 수도 없고, 싸우면 당연히 이기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무섭죠. 지금 내가 아버지의 나이가 됐는데 그때 나를 괴롭히는 아버지는 더 젊은 모습이죠. 40대 50대. 나 지금 50대인데 뭐. 그게 딱 보면서 야, 이거 참 황당하다. 근데 이 순간에 마음이 풀린 거지. 왜냐면 재밌는 거, 의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 내 의식으로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에 모든 트라우마는 사라지게 돼 있어. 그게 법칙이야,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알면 마음은 치료될 것이요, 마음을 모르면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 정화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항상 만나서 부딪히죠, 그죠? 근데 그 부딪힌 거를 해결이 안 돼. 왜냐면 항상 그 사람이 얼굴이 떠오르니까. 그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잖아. 어떤 모습인지 좋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되고, 뭐든지 하여간 내 과거의 그 상처를 떠오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얼굴 모양을 하는 사람, 어떤 뭔가를 그 사람을 떠오르게 하는데 그 행위가, 근데 그걸 내가 몰라야 돼. 왜 그 사람을 왜 이렇게 내가 좋아하고, 그 사람을 왜 이렇게 싫어하고, 그 사람한테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 사람을 왜 이렇게 쳐 죽이고 싶은지 내가 이해를 못 해야 돼. 그래야 그게 나한테 뭐야? 엄청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거야. 아니면 스트레스 안 일으켜요. 알게 되면. 그거야. 그게 원리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그걸 찾아내야 돼. 보통은 나한테, 그러니까 쉬워 사실은. 왜냐면 나한테 그만큼 큰 상처를 준 사람이어야 돼. 원래 그게 나에게 만들어준 그 사람이어야 돼. 물론 그런 한은 사실은 이 집단 무의식 안에 들어있지만 상징으로서 들어있거든. 우리 집단 무의식에. 집단 무의식이란 가장 무서운 사탄. 그러나 그 사탄의 실체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내 삶에 고통을 줬던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진짜 트리거가 된 거지 말하자면. 트리거가 돼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괴로움을 다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중요한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걸 알고 두 사람의 영상을 싹 바꾸면 돼. 난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직장 동료가 아니라 그 직장 동료가 떠오를 때 바로 그거 아버지다 이렇게 그렇게 바꿔줘. 그럼 어떻게 돼? 다 깨달아져. 다 알게 돼 이제. 내 속에 그런 게 있구나. 그럴 때 어떻게 됐어? 내가 얼마나 그 직장 동료한테 당했다는 걸 깨달았어 그때. 단순히 그 무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감시했거든 옛날에. 엄청나게 감시를 했단 말이야. 항상 나를 감시하고 살았거든. 평생을 나를 감시를 했단 말이지. 내 조그만 행동 하나를 놓치지도 않았어. 다 알고 있어.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잠 안 자고 우리 아버지는 잠을 안 자고 나를 감시를 했거든. 원래 사이코니까. 어쨌든 그 감시감이 있어. 누가 나를 감시하는 느낌 있지? 그러니까 잠을 못 자 내가. 왜냐면 내가 감시를 당한 느낌이야. 내 앞에 없어도 내가 감시를 당한 느낌이고 옆에 있기만 해도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아. 내 뒤에 있을 것만, 내 등 뒤에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 같아. 그 정도야. 내가 누군가 미쳐가지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 내 뒤에서 누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 지금 알고 보니까 뭐야, 그 따라다니는 주인공은 뭐냐? 아버지였던 거야.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신 인생에 그렇게 큰 족적을 남긴 인간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별게 없어, 다르게. 한 사람의 인간이 그렇게 여러 명한테 당할 수가 없고, 보통 이제 한 몇 명일 텐데, 그 중에 큰 부분이 아버지란 말이야. 아니면 어머니일 수 있고. 애증의 존재란 말이야. 애증의 존재. 내가 생각하면 나를 금증에 괴롭혔던 그 존재란 말이야. 그 존재를 대입을 시켜, 그거랑. 이렇게 싹 바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알게 돼. 그 사람, 내가 바꿀 때 어떠냐. 그 사람의, 얼마나 내가 그 사람의 표정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감시한다고 생각했는가. 그 사람이 나를 주목한다고 생각했는가. 그 사람이 나를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가. 그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했고, 얼마나 욕먹는 걸 두려워했는가. 그 사람이 나를 파멸시킬 수 있다고 내가 생각했는가. 그 모든 것이 그냥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이 모든 그 머릿속에서 그게 돌아갔던 거야. 나는 몰랐어. 그냥 평생 그렇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꺼림직하다고 생각했지. 그렇게까지 내가 완전히 그 사람한테 매달려 있는 건지 몰랐어.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몰랐어. 근데 몰랐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알고 나니까 뭐야, 드디어 내가 자유롭고 그 사람 앞에서 마음대로 얘기를 하고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 광고에 눈치를 엄청 봤어. 이제 더 이상 이제 눈치를 보지 않지. 알게 되는 순간에 자유가 돼. 그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알면 자유, 모르면 부자유. 나는 그 사람이 노예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노예. 내 감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 사람이. 근데 이제는 알겠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었어. 내가 미워한 건 아버지였던 거야.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양로원에 계신 아버지였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지했구나 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지. 그때 몇 년간 끌어온 그 고통의 관계, 고통의 루프가 이제 끝난 거야. 그때 더 한 번 더 알아낸 거야. 내가 알기만 하면 모든 괴로움은 사라진다. 그게 바로 마음의 법칙이야. 알면 모든 괴로움은 사라진다. 근데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를 때 우리는 끝없는 고통의 루프에 갇혀. 왜냐? 그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체 아닌 것을 아무리 내가 거기에 머리를 쓰고 실체 아닌 것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나는 맺을 수가 없고, 도리어 고통이 고통을 낳는 거야. 계속 태엽을 감듯이 끊임없이 나의 스트레스 반응을 더 강하게 일으키게 돼. 그런 거 똑같아. 옆에 말하자면 이런 거야. 진짜로 내 돈을 뜯어간 도둑놈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뭐야? 옆에 그냥 있어. 다른 쪽에 나의 돈과 상관없는 사람하고 돈 내라고 막 싸워. 돈 내놔 이 새끼야. 또 걔한테 맞아. 내가 너한테 돈을 언제 빌렸어 이 자식아. 난 돈 내놔 이 자식아, 도둑놈아. 그래봤자 돈이 나와? 안 나오는 거야. 똑같아. 그 옆에 뭐야? 진짜 나의 돈을 사기친 그 놈을한테 때려야지, 그거를. 그냥 엉뚱한 데 가지고 화를 낸 거야, 그냥 나는. 엉뚱한 데도 계속 화를 낸 거야. 나를 괴롭힌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보니까 그 사람은 별거 아니었던 거야.
단지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야. 어디 가나. 그건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내 삶에서 나에게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내가 전혀 몰랐던 내 안에 있는 그 진짜 귀신인 아버지를 계속 소환시키는 어떤 트리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삶 속에 있었고, 그 사람을 계속 만난 거야. 지금까지. 그 사람을 지나갔지만 난 그 사람을 알지 못했어.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그래서 그때 그 숙명을 끊어버린 거지. 그 업을. 그때. 그 태압을 더 이상 감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지가 알아서 풀려. 풀리는 시간만 기다려주면 돼. 풀리는 시간만 하루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풀려야 돼. 그 속에서. 그러니까 그걸 뭐야, 대면하고 있어야 돼. 계속 대면하고 있어야 돼. 그 사람 그 고통을, 그 아버지를 대면하고 있어야 돼. 대면하면 뭐야, 그게 지가 알아서 뭐야, 그게 힘들지만은 대면하고 있으면은 사라져. 하루 안에 사라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다시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때 진짜를, 내가 아버지라는 거, 또 아버지와 연결된 그 감정이라는 것을 내가 바라봤기에 그거를 계속 직시한 거지. 바라보는 거야. 왜냐면 바라봐야 사라지니까. 알면 사라진단 말이야. 바라본다는 거는 안다는 뜻도 있고, 그거를 또 대면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걸 대면해야 돼. 이렇게 앞에. 왜냐면 그게 진짜 적이니까. 응? 그 적을 두려움 없이 적을 바라본 용기가 있으면 실제로 어떤 그 사람을 만날 때, 그죠? 나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착각했던 그 사람 만날 때 뭐야? 똑같이 바라보고 대면할 용기가 생기니까. 그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삐걱삐걱, 이렇게 삐걱삐걱 하다가 이게 조금 지나니까 뭐야? 그 사람은 밥을 먹어도 뭘 해도 더 이상 화가 안 나고,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아무 얘기나 막 하게 되고, 평소에는 자기 검열을 해가지고 뭐야, 하고 싶은 말을 못 했었는데 지금 아무 얘기나 하는 거지. 그럴 때 이미 풀렸다는 걸 깨달아. 그 저주의 관계가, 그 무한 고통의 루프가 끝났다는 걸 알게 돼. 아시겠죠? 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공부가 필요한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결국 그 사람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날 때 그 사람을 싸워서 이기면 뭐야,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 또 만나게 돼 결국. 근데 뭐야, 이번에 진짜 내 속에 있는 그림자를 딱 해부해서 딱 볼 때 요놈이었구나. 요거는 아버지에 연결된 그 감정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순간, 또 그것은 뭐야, 나의 사실은 깊은 무의식에, 또 집단 무의식에 연결된 부분이다. 여기까지 깊이 바라보게 되면 뭐야, 모든 것은 아웃이야. 고통의 루프는 없어 더 이상.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